성남시장에 출마하시는 배국환 후보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 카메라 보시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뭐 거의 기획재정부에서 네. 34년간 30 기획재정부 또는 뭐 감사원 네. 이런 데를 통해 34년간 경제관료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고요. 네, 차관했고. 네, 차관했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같은 데 가서는 네. 경제부시장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퇴직한 후에는 네. 또 기업 CEO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뭐 좀 재직 시절에 경제 관료로서 재직 시절에 뭐 어떤 성과를 냈던 게 있습니까?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요. 좀 해야 돼. 해야 돼요? 이럴 때 해야 돼요. 그 국가의 그 인프라 중에서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이 있고 네. 지방정부를 관장하는 지방재정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공기업을 관장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을 네. 사실상 제가 거의 다 학자 초안을 만들고 국회 통과시키고까지 다 그게 했던 몇 년도에? 그게 2000 아니 김동연 후보도 지난번 만났더니 2030 비전 보고서 이 작업들을 주도적으로 저랑 동료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냥 만나봤는데. 저랑 한 방에 동료였고 저랑 같이 작업했어요. 그거를. 네. 비전 2030을. 그렇군요. 노무현 정부 말기거든요. 한 방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국장 시절이었어요. 둘 다. 네. 네, 제가 한 몇 년 선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인천에서 활동하실 때 뭐 성과를 낸 거는 있습니까? 경제부시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천을요. 왜 저를 불러갔겠습니까? 네. 저를 불러간 이유가 있어요. 부채 뭐 이런 문제 해결? 그거예요.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꼴등이었어요. 부채가 제일 아주 악화돼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당신이 재정 전문가니까 좀 와달라. 예. 그래서 제가 갔죠. 가가지고 제가 딱 1년 있다 왔는데요. 제가 네. 가기 전에 1년만 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1년만 해주고 온다. 그래서 1년 다 가서 보니까 3년 정도 지나면은 제가 하던 설계해놓은 대로 한번 하면은 네. 좋아지겠다. 인천시 지금 좋아졌어요. 그렇죠. 부채 다 해결. 부채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양한 청년들에게 왜 배국환을 지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한 말씀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청년 문제는요. 오늘날 청년 문제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또 성남 자치단체가 차원에서 해야 될 거는 자치단체가 해야 돼요. 나중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부동산 자기 집을 가지려고 그래도 지금요 청년들이 일자리 잡아가지고 자기 돈 벌어서 집 사기 힘듭니다. 예.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이분들이 성남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 네, 네. 그게 왜 뭐가 있겠습니까? 성남 지역에는 그야말로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기업이 있잖아요. 벤처밸리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그냥 저기 성남 주민들하고는 다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외지인들도 다니니까. 네,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 지역 사회하고 전부 그런 기업들이 다 링크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링크가 돼서 이 지역의 인력들, 청년 인력, 그냥 중고등학생들 이런 인력을 예. 활용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가정교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단체장들이 네. 그걸 또 기업에 끝으로 그 얘기 한마디 하죠. 핵심 공약 아까 말씀 못 하셨는데 핵심 공약 몇 마디 하시고 핵심 공약하고요. 예. 제가 어떤 시장이 되겠다는 걸 예. 좀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어요. 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예. 이 분당은 30년이 넘었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된 지 예. 30년.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수요가 큰 거예요. 그건 알고 재건축 문제가. 네, 재건축 문제. 예. 그래서 이제 신도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한은 이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앞장서서 제가 이걸 공동 전선을 만들어서 가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성남이라는 지역이요. 바로 서울 옆에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유동 인구가 250만 명. 그렇죠. 그다음에 이 차량이 네. 차량 대수가 하루에 네. 110만 대. 그렇군요. 이거 엄청나요. 그래서 이 교통 문제가 예. 교통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철도 이슈가 커요. 도시철도.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대장동 쪽도 이슈가 있죠. 아니, 철도 연장하는 거. 연장하는 모란에서 예를 들어 판교로 연장해달라. 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 도시간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램. 트램도 있고 트램도 있고 그다음에 3호선 3호선 연장, 연장도 8호선 연장 뭐 그렇죠. 이런 그다음에 뭐 저기 역사를 만드는 수요가 많습니다. 예. 뭐 도천역 그다음에 SRT역 뭐 아니 그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네. 제가 담당했던 기획지정부소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타를 받아야 돼요, 전부. 근데 이게 전부 예타에 펜딩돼 있거나 예타를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교통 문제는 우리 배우님이 예. 특장점이 있겠네. 에타 딱 얘기하니까 들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는 하기 힘든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다 이렇게 저기 다 뭐 선후배 관계들이고 해서 다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자 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지지 호소 왜 배국환을 뽑아 주셔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남이 적어도 전문 경영 체제로 가야 된다. 저는 관직에서 고위 관리로 34년을 일했고 또 민간 기업에서 CEO로도 일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남 시민의 삶의 질, 그다음에 성남시의 발전 이런 거에다만 관심을 두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따뜻한 경제 전문가로서 이분들도 보살펴야 되는 네. 그 두 가지 숙제를 저는 다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